자, 정문일침입니다. 남성 볼게요, 남성. 자, 이 종목도 참 많이 문의가 오죠. 이번에 올해는 이 종목이 정말 강세였어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을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자리였었죠. 아래 꼬리 달 때 이때 깊게 들어왔었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당겨 볼게요. 예,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게 되면, 네. 이 당시 이렇게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이 흐름을 유지를 하다가 드디어 머리를 드는 시점이 2014년 넘어가면서부터요. 그죠? 그리고 올렸다가 눌림을 한번 주고 대반등했다. 이게 헤드앤숄더를 또 넘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한번 또 다시 꺾였다가 대신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추세선은 깨지 않았다. 그죠? 예, 이뻤죠? 이 그림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이번에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뻥 뚫었죠. 그러면서 거래가 터졌으니 세상 사람들이 이 남성이라는 주식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도 나도. 그러니까 또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월봉 볼게요. 자, 월봉을 보시면 화성 밸브 제가 얘기를 하면서 보시면 이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이 추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였죠. 지지하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당시도 중요했던 거 여기 봤죠? 올렸죠? 눌렀잖아요. 근데 올라갔죠? 밀렸죠?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 부분도 있지만 이 지지하장을 뚜렷하게 흔적을 남겼잖아요. 그렇죠? 지지하장 하나만 알아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지지하장을 단순히 자기들이 보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천만에요. 지지하장은 이렇게도 지지하장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세선이라고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추세선도 하나의 변형된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대신 지지와 저항에서 기본적으로 얘는 가격대 지지저항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건 트렌드 저항이라고 얘기해서 뭐예요? 이거는 가격이 아니죠. 심리적으로 그냥 선이에요. 그럼 이게 더 우수할 것 같아? 이게 더 우수할 것 같아? 몰라요. 그건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럼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하나의 고정된 시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지와 저항을 물었더니 뭐 하여튼 건방을 떠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지와 저항이래 이게 지지와 저항이래 이게 단순해. 사람들 보면 이게 지지와 저항인 줄 아는 사람들 수적이 많은데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추세 라인에서 이것도 하나의 지지와 저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세요. 고개를. 자, 그러면 제가 이 선들을 왜 긋겠냐고 이런 걸. 여기서 출발했던 거죠. 떨프고 가장 정점을 찍고 가장 올라갔던 그 흐름. 이게 바로 채널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뭐예요? 패턴화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 이 차트를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 자, 그러면 남성은 이때부터 의미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서 치고 나갔을 때 가장 저점 눌러줬던 자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제가 이걸 괜히 그리는 게 아니거든. 이거를. 자, 이렇게 되죠.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느끼시는지. 이것도 하나의 박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채널 박스. 채널 박스를 통과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 이 폭을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아예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얘기한다고 여러분 제 방송을 다 듣지는 않거든. 어차피 몇 개 공개한다기보다도 여러분들 알려줘도 돼. 근데 한번 배워보시라고요. 잘 안 되셨던 분들은. 자, 보세요. 여기죠. 자, 이 자리를 넘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다시 얘를 틀었죠. 근데 이 종목은 되게 세게 틀죠. 이렇게. 세게 틀죠. 그죠? 그러면 얘 보시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여기가 지지가 하나 있는 거죠. 이제. 여기 이 고가. 그 다음 밀리면 어떻게 돼? 동선 여기 하나가 있는 거죠. 3,500원과 3,016원 사이. 그죠? 그 다음에 밀린다고 하면 어디에요? 그 다음에 여기죠. 지지와 저항 여기. 마지막. 여기 치고 나갔던 이 자리. 그러면 얘는 1차 지지, 2차 지지, 이게 3차 지지가 되는 건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밑에 또 하나 있죠. 이거. 트렌드 지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도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야 이 주식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올라올 때마다 이제 반대로 이렇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지와 저항이에요. 지지는 저항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지와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의의 지지와 저항과 협의의 지지 저항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지지와 저항을 협의의 지지와 저항, 특히 이렇게 부딪히고 이걸 가지고 자꾸 지지와 저항이라고 아는 사람 되게 많다고. 아니라고. 되게 많아요. 되게 많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패턴화 시켜서는 안 돼요. 유형이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삐죽삐죽거려 빗나갔다 계속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엄마 찾아 산만리가 돼요. 굉장히 확실하게 맞는 차트가 없을까? 그거 찾아 헤매는데 그러면 곤란해져요.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저점이 높아지죠? 자, 이 부분 지켰죠? 그죠? 또 지켰죠? 자, 이 흐름 타려고 하죠? 자, 그럼 현재 상황에서는 보세요. 주봉에서 보면 이 흐름 어떻게 돼요? 유지를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가 꺾이는 상태가 됐죠. 그러니까 밑에 아까 보셨겠지만 지지가 있지만 이제는 이 저항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거 맞고 잘못하면 떨어지겠다라고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입한 시점에서 지지가 있는지 저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 그런 자리가 다 문제의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지날 때 어떻게 돼요? 뚫어라고 응원하면 오케이 뚫었어 이렇게 되는 거고, 부딪히네 안 되겠네 던져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짧은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파동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직장인들은 월봉과 주봉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매매하실 때. 왜냐 너무 짧은 패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못 견뎌 불안해가지고. 자, 일봉 볼게요. 남성이라는 이 주식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1423억이에요. 저 밑에 1500원 서버 3배 정도 올라왔으니까 얘는 한 500억 대부터 올라온 거죠. 저 밑에. 예, 그럼 한번 볼게요. 과거 패턴화 시킬 때 이 보세요. 개인이 누군가가 쳤죠. 그러니까 이 개인이 무시할 게 아니에요. 세력화된 개인은 시가총액이 낮을 때 항상 뭐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거야. 한번 해볼까? 저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세력화된 개인이 다 조사하고 들어오겠죠. 예를 들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뭐 테마가 형성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조사가 다 돼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게 개인이 아닐 거라고요. 일반 개인이. 누가 붙은 거냐. 세력이 붙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출렁하고 한 번 더 쳐줬겠죠 이렇게. 예, 그러고 나 자기네들은 다 빼먹고 여기 보세요. 밀리니까 또 받잖아요. 또 그 짓을 하잖아요. 또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세력화된 개인이라고 보셔야 돼 이런 거. 외국인이라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강조하지만. 그래서 현재 이 주가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그들의 동향을 보면 한 번에 끝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 또 해먹고 또 해먹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자, 그러면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한 번은 쳤다가 요게 이제 그 390분짜리예요. 올렸죠? 자, 안 깨죠? 자, 튕겼죠? 자, 튕겼는데 남성이라는 종목은 현재 보면 이 저항을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소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소질이 된다기보다도 저 저항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누가 지켜줬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저 이거 지금 당장 남성을 매매해라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저항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걸 하면 올라간다 하더라도 1억을 뚫길 바라고 들어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무리 없는 이런 데를 공략하는 거죠. 이 당시 이렇게 처음 나갈 때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뚫을 거라고 기대한다? 자, 갈 수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더 싫은 거죠. 이게. 뒷바꿔 칠게 이게. 이런 놈들은 대부분 이런 게 많죠. 어떻게 하냐면 저걸 알려줘요. 저거를. 제 생각엔 그래요. 저거 알려주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야, 못 가. 그러니까, 아, 못 가나 보다? 던져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돼, 애들이? 내비두는 거죠. 그러면 자꾸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밀려, 주가가. 그러면 여기서 가지고 있던 애들은 이거 통과할 거라고 기대했던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망 매매를 쏟아지면서 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그럼 이쯤 되면 공포스럽거든. 음봉 하나 뚝 떨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매가 나와서 여기 있는 애들은 손절하거나 올라오면 어떻게 돼? 아예 반이라도 건지자고? 어떻게 돼요? 얼마나 던지자고? 자꾸 여기서 손절이 나가죠. 그러면 여기다 매물이 대놓거든. 이 잡아갖고 그거 갖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세력이 이렇게 가면 의미가 없지. 걔네들 입장에서는. 세력은 그렇게 물량을 뺏는 행위를 한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생뚱맞은데 팍 반등하죠. 그런데 이런 자리도 생뚱맞은 자리는 아니에요. 지지하는 있었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여기를 매수를 받았던 애들이 못 견디게 냅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 몰렸으니까 확 쳐버리는 거죠. 예, 그래야 싹 걷어가지, 한 번에. 예, 그죠? 여기 몰리니까 갖다 치는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 이거. 여기는 거래가 별로 없을 거예요. 여기 거래가 많지. 예, 얘네들이 여기서 투매가 나오거나 갖다 던지니까 안 되겠다, 던져야 돼. 그러면 훅 올라가면 그때부터 슬슬 치고 어떻게 돼요? 또 내비두면 관리만 하는 거, 자기들이 가고 싶으면. 저가만 높여주면 돼, 이렇게. 그럼 알아서 위에서 출렁출렁 지들이 가. 던지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게 되죠. 거래량이. 거래가 느는 자리를 한번 보세요. 올라갈 때 늘고 내려갈 때 늘지. 근데 올라갈 때 는다는 것은 내가 못 잡아요. 따라잡아야 되니까. 눌림의 깊이니까. 근데 내려올 때 거래가 늘 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물리는 형태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치고 확인하고 우상에 돌아갈 때 훨씬 더 유리하다. 한번 정문일침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유심히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정문일침이었습니다.